김정수 전문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마감의 정석 지금부터 시작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유동성 변화가 지속되는지 확인하자. 2탄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 종목이 강하기는 한데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뒷받침이 되는지 이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보자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거래 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유동성 흐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는 유동성의 증가가 8조 미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 때문에 주식들의 자금 자체가 들어오는 게 확대가 되기보다는 좀 특정 섹터 쪽으로 쏠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전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사야 되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기다렸다가 좀 공략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가격이 온 게 포스코 퓨처엠이잖아요. 이거 30만 원 깨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40만 원에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사는 주식들 정도만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아요. 자금이 좀 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매매를 좀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공략하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LNF도 이제 25만 원 깰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23만 원, 21만 원 정도에서 좀 부담에 사자라는 의견을 신고가 갔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다렸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25만 원 깰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래서 23만 3천 원 정도가 좀 저점이 나왔더라고요. 만약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들은 끌고 가지 마시고 수익을 반드시 크게 낼 생각하지 마시고 챙기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30만 원대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자. 그래서 22만 원 깰 때까지 좀 기다렸었잖아요. 그래서 22만 원 밑으로 해서 20만 원 좀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동성이 지금 한 1,600억 정도 지금 들어오는데, 이 정도 자금으로는 추세 만들기 어려우니까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20에서 이 금방권에서는 여러분들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챙기시면서 가져가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작은 수익을 확보하시면서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유동성이 좀 붙는지 이걸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한 800억 수준이니까 이거는 자금이 붙었다라고 볼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 이 합병과 관련된 부분하고 반도체 재고 감소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증권사 관련되어서 이제 반도체에 어떤 최악이 좀 지나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분위기가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59,000원 우리 매수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면, 이제 하락 추세 좀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DDR4 가격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사야 되는 이유가 이제 하나 둘씩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반도체도 좀 대안이 될 것 같다. 59,000원 살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59,000원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벌써 7,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뭐 7,000원 비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59,000원 살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적자 밸류 때. 이 방송 통해서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적자에 베팅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66,000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톤업 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는데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한 1.5조 정도 증가하는지 잘 보세요. 삼성전자 들어가신 분들. 얼마라고요? 1.5조 이상 증가하는지. 삼성전자가 올해 10조도 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보고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 보고 투자하는 건데,
LP다가 파산됐던 시점이 2012년도예요.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했던 시점. 그죠? 그리고 거기서 3년 전에 키몬다가 파산했습니다. 키몬다 파산하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30%를 돌파를 했고 지금의 1위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LP다가 파산하면서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한테 인수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가 퀀텀 점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점유율이 30% 요 구간에 머물렀었을 때에 보다는 기업 자체가 톤업됐다고 봐야죠. 지금 삼성전자 한 45% 점유율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치킨 게임 끝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적자 밸류의 판단 얘기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30%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글쎄 이건 저는 잘못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9,000에 투자하신 분들 잘하셨다. 그죠? 그리고 63,000원까지 톤업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목표치는 최소 7만원 선 정도까지 해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걸 빨리 가느냐 이제 늦게 가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는 이 인기를 끄느냐 여부예요. 시장으로부터 자금의 인기를 좀 끄느냐. 그래서 이 인기를 끌게 되면 한 1.5조 정도 이상의 자금이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하세요. 1.5조 이상 붙으면은 이건 확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소부장, 그 다음에 뭐 LG전자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 차라리 매매하셔라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작년도 코스피 시장의 이 플로우를 잘 보면, 작년도 7월 달에 지수는 저점이 아니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도 7월 달에 저점이었어요. 6월 말에서 7월 달에. 우리나라는 9월 달이었지만, 주도주는 먼저 7월 달에 저점을 찍었었다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때 저점이 35만 2천 원, 시총으로는 82조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LG 엔솔이. 이때 삼성전자가 한 5만 5,700원 정도 됐었는데, 이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30조 정도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지금 한 390조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7월 달에 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90조니까 60조밖에 늘어나지 않았던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35만 2천 원대가 시가총액이 82조인데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은 61만 원까지 넘어갔었거든요. 시장을 이끌었던 작년도 7월 달부터 이끌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62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요 한 종목 가지고, 요때가 시총이 82조니까, 35만원대가. 그죠? 여기 62만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 자체가 60조 넘게 증가를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합쳐가지고 시총이 120조가 늘어났던 겁니다. 코스피 100포인트 올릴 때 시총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80조 필요해요. 코스피가 2,500에서 2,600 가잖아요. 시총 80조 늘어나고요. 2,500에서 2,400 빠지잖아요. 그럼 시총 80조 빠져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 가지고서 시총을 한 100, 코스피 지수를 한 100포인트 이상 만들 수 있는 거, 이 두 종목만 가지고서도.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그 이후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관련된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에 대한 유동성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 감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었냐면은 유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총 수준 자체가 많이 증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때가 한 300조 정도 330조 정도 됐을 거고 지금은 한 390조 정도 됐을 때고 그죠? 그 다음에 51,800원, 요때가 시가총액 한 310조 정도 된 거니까 시총 기준으로 보면 80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로는 100포인트 정도 기여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최저점이 2130이었으니까 2230포인트까지밖에 삼성전자는 밸류가 회복이 안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감산을 안 했으니까. 적자 날 거 뻔하고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이익 개선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 이익 개선을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세대 교체다 이거예요. 세대 교체. 네, 세대 교체. 이 세대 교체가 DDR4에서 DDR5로 가는 이 세대 교체. 이게 이제 눈으로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DDR4가 첫 출시됐었거든요. 그때가 미국에서 버냉키 양적 완화 독려했던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했는데 반도체에서 2015년도 7월 달에 중국 우시에 삼성전자가 낸드 투자하고 DDR4 출시가 되면서
이 낸드라는 거대한 수익 구조 생기면서 삼성전자가 이 랠리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2017년도 이 랠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적자 때 사서 사상 최고치 때 팔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패권 기업 쪽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밸류에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사라고 했었던 거고, 이제 잘 공략하신 분들 뭐만 보면 돼요? 유동성이 증가할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붙으면 좀 빨리 가는 거고, 유동성이 좀 안 붙으면 좀 천천히 가는 거구나. 그래서 1.5조 보세요, 1.5조. 아시겠죠? 1.5조 보면, 아, 이거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럼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GS 뭐라 하든 간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는 89,000원 밑으로는 사두자라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왔었잖아요. 그죠? 저 때가 치킨 게임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어떻게 10조 이상 적자 나는데 추천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적자 때 사야 돈을 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 투자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패권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가격 결정권이 있어요. 디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7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산 여부에 따라서 수익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SK 하이닉스가 이익이 급감했던 시기 3조 2천억밖에 못 벌었었어요. 5조 벌다가. 그러니까 이익이 최악일 때 사면 돈을 버는 겁니다. 이익이 개선될 때 파는 거죠. 그죠? 요때가 SK 하이닉스가 역성장 나왔을 때입니다. 2016년. 그때 산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2019년도 보면 2019년도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 정점 우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이거든요. 미중문제. 요때 SK 하이닉스가 2조 7천억밖에 못 벌었었어요. 그때 산 사람들이 또 돈을 번 거고. 근데 공통점은 세대 교체가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공략하시는 분들은 유동성만 체크하시고요. 하이닉스도 5천억 정도만 더 증가하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까지 더 키울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